13F 공시를 보고 종목 선택에 도움을 받으시나요?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호모랑도 얘기를 했는데 13F가 부자이신 분들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여기 말씀해 주시는 베일리 기포드 같은 경우는 성장주 투자의 대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포트폴리오 보면은 이제 도움이 되는데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분들이랑 저희랑 투자하는 규모도 다르고, 그리고 13F가 나오는 시점이 또 항상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플레이하는 게임이랑 저희가 플레이하는 게임이랑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F 때 뭐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변화 이런 걸 막 보면서 엄청나게 뉴스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꼭 저희 상황이랑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아이디어 얻기는 좋은 것 같아요.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네 하면서 이제 거기서 더 추가로 공부를 하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 믿고서 그냥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투자했을 때 여기저기 13F 이런 것도 엄청 찾아보고요. 유료 주식 추천 이런 사이트도 제가 가입해서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또 편한 것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엄청난 대가들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변화했네 하니까 좀 뭔가 믿음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제가 돈을 내고 하는 유료 사이트는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이런 종목을 추천할 테니까 마음이 놓이는 건 있었는데, 그래서 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꼭 그분들이 샀다고 해서 이제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 아니면 심지어 뭐 1년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알고 봤더니 또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만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제가 다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럴 때 제가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하는 거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왜냐면 어쨌든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참고는 하는데 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뭐 빌 에크먼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세상이 종말이 올 것처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뒤로 뭐 사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본인이 믿음이 있는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저는 로블록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게 보진 않았는데 호머랑 괴널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더 깊게 파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이나 그 영상 같은 거를 보고 데이빗 바스키 CEO 영상을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믿고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코스트코 너무 안 내려오죠. 예, 너무 안 내려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내려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마이크로소프트나 우량주 이런 거는 진짜 웬만해서 안 내려옵니다. 마지막 지금 시장을 버티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코스트코는 좀 다르죠. 약간 인플레이션에도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이라 하면서 같이 큰 탈 없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도 있는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무지성으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떨어지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괜찮다고 보고. 조비. 아유, 조비가 조비 비중 20% 반토막 났다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비에 대해서 저희 그때 좀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괴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좋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했던 입장이고, 또 특히나 한국에서 현대자동차랑 또 어디였지? 뭐 하여튼 같이 협업 소식이 막 최근에 나고 막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또 괴널은 있으니까 또 그런 거에서 또 이렇게 좋게 보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에 있는 저랑,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트래킹 목적으로 막 그때 한 주는 사자, 한 주 막 그랬잖아요. 한 주가 지금 얼마죠? 뭐 5불인가요? 뭐 하여튼 하여튼 한 주 사서 그냥 약간 정찰병 박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고 했고, 호머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트위터 팔로우하는 분이 있는데 그림을 그려놓은 게, 기업을 갖다가 단계별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꿈을 꾸는 주식 단계가 이제 맨 처음에 있고, 기업이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아장아장 걸어나는 단계는 진짜 꿈을 보는 주식 단계가 있고, 근데 조비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조비는 지금 어쨌든 간에 주식 시장에서 돈을 끌어들이든가 아니면 뭐 계속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넘어야 할 단계가 많죠. 왜냐면 규제 같은 게 되게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규제가 다 해결이 돼야지 하늘에서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조비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꿈을 꾸는 주식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거죠. 이익은 나오는 게 아니라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는 보통 PER 같은 것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PSR이나 이런 걸로 뭐 보긴 하는데, 하여튼 그 단계에서는 꿈을 꾸는 주식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한 단계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형 성장주를 투자할 때 꿈을 꾸는 단계에서는 좀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 정도 사고 정찰병으로 논다 이렇게 했고요. 저는 이렇게 매출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에 좀 일찍 들어가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근데 엄청나게 비중을 막 높여서 사지는 않고, 왜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패스틀리나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건데, 거기서 막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떨어지는 애가 나오거든요. 경쟁에서 이기는 애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한번 이기기 시작하면 이기는 애는 보통 계속 이기거든요. 그 세상이 약간 좀 더러운 세상이잖아요. 1등 하는 애들 계속 이기는 세상이잖아요. 이 기업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나오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익이 나오는 단계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성장성이 막 엄청나게 높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오는 상태로 오래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매출은 나오는데 이익이 나오진 않지만 이익이 막 나올 것 같은 단계에 있는 그 단계에서 저는 종목 수를 더 많이 편입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뭐 또 특히나 그 당시에 만약에 기술주 섹터 로테이션이 있다든가 너무 그 전에 많이 올랐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서 흑자 전환이 임박돼 있는 중소형 기업이 있다고 하면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더 살려고 하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뭐 이거는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솔직히 그 조비 호머는 조비를 안 좋게 봤지만 호머도 사실상 테슬라를 산 게 저보다는 더 이른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더 엄청난 복리를 타게 된 건데 이제 그거는 개인 투자 성향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꿈을 꾸는 주식은 아예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넣었을 때 나중에 이게 진짜 복리를 타게 되면 정말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엄청나게 이게 불어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비에 대해서는. 네. 아 유전자 편집. 저도 유전자 편집 기업들을 소량으로 매수했는데 그쵸 복권 산다는 마음으로 저도 좀 이렇게 좀 유전자 편집 영상도 많이 봐보고 뭐 이것도 읽어보고 또 하는데 제가 바이오 쪽은 제가 좀 약해가지고 믿음이 좀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 손이 더 안 나가고 저도 약간 복권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담았어요. When your time comes, don't postpone it. When others doubt it out, you don't condone it. True